안녕하세요. 바람영혼 수선실 배우자 외도 상담센터 이윤창 전문 상담사입니다. 상간자에게 응징할 때에는 빼박 증거 없이 진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배우자분께서 불륜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가해자로 몰려서 정신적, 경제적으로 더 큰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 남편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포커페이스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핸드폰, 블랙박스, 미행 등을 통해 이런 여러 경로를 통해 증거들을 우선 잡아놓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빼박 증거들이 확보되었다면 다음에 두 가지 복수 방법을 진행해도 좋을 것입니다. 첫 번째, 상간자 소송을 걸고 팩트 알리기입니다. 상간자 소송 위자료라고 해봤자 보통 1,500에서 2,000 정도 판결금이 나오는 편입니다. 거기에 배우자분의 정신적인 피해 사실 정도가 크고 상간자의 기만 행위로 괘씸죄까지 추가된다면 위자료가 올라가 3, 4천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송만으로는 부족해서 상간자에게 직접적으로 복수하고 싶다면 상간자의 가족, 주변 지인, 직장에까지 알려 망신과 불이익을 줄 수 있는데요. 다만 불륜 사실을 그대로 적시했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와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발언을 공공연하게 했다면 배우자분께서 반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 또한 명예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권리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처벌과 명예훼손 등 법망을 피해 교묘하게 상간자를 응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했을 때 오직 상간자의 배우자와 가족에게만 알려 타격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는데 상간자의 배우자나 직계 가족은 널리 전파할 가능성이 적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상간자가 공직 공무원이나 교직자인 경우 직장에 알리는 것이 명예훼손이 되지는 않습니다. 공직자들은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관에 장에 알리는 행위가 문제되지 않는 것이죠. 더 확실하게 보복을 원한다면 판결문을 받아서 직접 찾아가 응징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판결문을 받아 상간자 결혼식 때 직접 찾아가거나 직장에 찾아가서 알리는 것인데요. 또 상간자 자식의 결혼, 교회, 학교 등을 찾아가 망신을 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대상이기는 하지만 처벌 수위는 경위가 참작되기에 미약한 벌금형 수준에 그칩니다. 다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배우자분께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고 경찰서에 나가 조사를 받고 정신이 더 피폐해질 수 있으니 사전에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잘 판단해서 행동하는 게 좋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상간자와 본인 중 누가 잃을 게 더 큰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가압류를 걸어 멘붕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상간자 소송과 동시에 가압류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미래의 강제 집행을 가능하게끔 준비를 해놓는 것입니다. 우선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부동산, 은행거래 내역 사실조회, 통장 소유 여부 등을 미리 파악해 놓아서 가압류를 걸 만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상간자와 외도 배우자가 하는 짓으로는 배우자분을 괴롭히기 위해 항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항소를 만약 한다고 하더라도 판결금은 법적으로 지급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상간자 입장에서는 상간자 소장이 날아온 것 충격인데 집과 직장에도 알려지고 계좌에도 가압류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항소 의지도 꺾이고 스스로 패닉에 휩싸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급여에 가압류를 해서 다니고 있는 회사에 가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걸면 대부분 회사에 다 소문이 나기 때문에 상간자에게 망신을 줄 수 있고 압박할 수 있는 수단도 됩니다. 대기업, 병원, 사내 불륜 등 평판이 중요한 곳에서 효과가 큽니다. 두 번째로 부동산의 주소지를 알고 있다면 부동산 가액이 크기 때문에 위자료 확보가 가능합니다. 만약 상간자와 배우자가 같이 살고 있다면 타격이 더 클 것입니다. 상간자가 본인 명의의 전세로 살고 있다면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집 주인이 제3의 채무자가 되기에 거주 문제로 트러블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금 가압류입니다. 은행을 몇 개 특정해서 가압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한다면 주거래 통장에 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차량에 가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되면 차량을 매각하지 못하고 판결 후 차량 경매 신청을 통해서 집행되게 됩니다. 판결 확정이 되면 집행력이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지급을 안 할 시에는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은 경매로 예금은 압류 및 추심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6개월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상간자를 신용불량자와 같이 금융거래를 제한하거나 대출을 제한하는 등
채무 불이행자 등재 신청을 통해 간접적으로 압박하며 강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후적으로는 부동산 압류를 통해 채무자의 거주지에 가서 압류 딱지를 붙여 물건들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기록이 남아서 이를 해제해 주어도 등기부등본상 빨간 줄로 남습니다. 적은 금액일지라도 가족이나 같이 사는 구성원이 알게 되기 때문에 상간자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만 제대로 확보가 되면 아무리 상간자와 배우자가 거짓말을 법정에서 지어낸다고 해도 상식선에서 소송 판결이 나니 회원님들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미 수많은 케이스들을 수없이 들여다본 판사입니다. 판사나 변호사나 경찰이나 이미 너무나도 상황을 잘 눈치채고 파악하고 있기에 어느 누구보다도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있지요. 인과응보로서 언젠가 상간자와 배우자는 그들이 한 짓에 대해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 24시간 중에 25시간처럼 너무 과도하게 심취하고 불안해서 배우자분께서 복수 이전에 먼저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배우자 외도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바람영혼 수선실 배우자외 도상담 카페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면 댓글로 조언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